100세 시대. 그러나 왜 80세 이후부터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오랜 세월 축적된 의학적 통찰과 인간의 삶을 오롯이 지켜본 성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80세 이후의 건강 금단천선에 대한 실체와 그 너머에 숨어있는 100세 장수의 비결을 함께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평균 수명 83세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연장되었고 많은 이들이 70세를 중년의 끝이라 부르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그 영광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80세를 지나며 건강이 급속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약 68%가 건강 악화를 급격히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7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 붕괴는 예방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100세 이상 장수자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특별한 생활 습관과 공통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많은 고령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00세를 넘겨 건강히 살아가는 분들이 지녔던 5가지 장수의 비결을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1장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3가지 원인. 원인 1. 근육이 잠든 증후군. 움직이지 않으면 삶이 멈춘다. 혹시 이런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 요즘은 산책 안 가시나? 다리가 너무 약해서 이제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해? 우리 엄마도 자주 넘어져서 걱정돼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고령가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의 무려 87%가 근육이 잠든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감하는 고령자일수록 더욱 빠르게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며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잠들기 시작하면 매년 근육량이 3%에서 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감소는 곧 걷지 못하는 다리, 자주 넘어지는 몸,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육의 감소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생리기관입니다. 즉,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까요? 이 물음은 곧 2번째 원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원인 2. 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적, 외로움이 부른 영양실조. 할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응,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 걱정 말 거라.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신다. 밥을 3번씩 챙겨 드신다는데 오히려 몸이 점점 만다다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최근 한 국제 노인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무려 73%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는 굶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은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몸이 쇠약해지고 영양은 불균형해지며 면역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이유는 바로 혼자 먹는 식사, 그 정서적 고립감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하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밍밍하지. 맛도 없고 차려 먹기도 귀찮고 대충 찬물에 김치 하나 얹어 먹는 날도 많아. 그 말 속에는 슬픔이 녹아 있었고 그 슬픔이 바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도쿄 노화영양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고령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무려 42%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와 뇌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근육이 잠든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반찬을 다양하게 차려 먹는 일이 번거롭고 입맛도 없고 대충 때우는 습관. 그 습관은 서서히 몸을 연이지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영양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침잠과 우울, 그리고 의욕 상실로까지 연결됩니다. 왜 살지? 이렇게 살아 뭐 하나?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음식이 아닌 존재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서적 허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질문은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 번째 원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인 3. 우리가 믿었던 좋은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걷고 무리하지 않게 식사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왜인지 모르게 건강은 나빠지고 활력은 점차 줄어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좋다고 믿어온 건강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충격적인 질문은 최근 하버드 위거디어지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역선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일부 고령자는 무리한 건강관리로 오히려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지나친 저염식, 불필요한 금식, 고정된 운동 루틴은 면역력과 뇌 활동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쉽게 말해 너무 조심한 나머지 몸이 스스로 기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과도한 절제와 활동의 제한이 오히려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0세 이상 잠수자들이 실천해온 5가지 특별한 비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2장 100세를 넘겨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실천한 5가지 잠수 비결.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수많은 잠수자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생리학적, 정서적, 생활습관적으로 놀라운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인 3. 움직이지 않으면 삶도 멈춘다. 과도한 정지 증후군. 엄마, 넘어지실까 봐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워낙 연세가 많아 그냥 푹 쉬게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쉬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랑이 가장 큰 해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곤 하지요. 이른바 과도한 정지 증후군, 즉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쉬는 습관은 80세 이후 고령자 건강 악화의 세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자녀들의 지나친 염려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고령의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질까 봐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건 불이 날까 봐 집 전체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을 찌른 말이지요.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영국 고령자 건강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 지내는 생활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과도한 정지 상태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뼈밀도 감소. 긴 시간 누워있을 경우 매달 5%씩 뼈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치솟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 운동 부족으로 심장은 정상적으로 컴퓨질하지 못하게 되고 심장의 수축력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뇌 기능 저하.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고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울증 위험 증가. 활동 부족으로 인해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주로 우울증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체력 위험 증가. 오랜 시간 눕게 되면 혈속점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폐 기능이 약화되며 이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움직이지 않는 몸에서 시작해 멈추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면 다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빅스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움직이는 삶이 곧 숨쉬는 삶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잭스를 넘기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을 실천했는가? 그들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냈기에 연약한 육신으로도 단단히 삶을 이어올 수 있었는가? 이제부터 그 깊고 단단한 삶의 비결 5가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2장 잭스를 넘긴 이들이 들려주는 5가지 잠수의 비결. 고령자 건강 데이터를 수십 년간 연구한 국제노화과학연구소는 잭스 이상 잠수자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5가지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결들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틈새에서 묵묵히 실천한 작지만 깊은 선택들이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본질이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5가지 잠수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임의 철학, 매일 걸으며 삶을 묻다. 먹는 것의 지혜, 일이 아니라 세포를 위한 식사. 관지의 온기, 혼자가 아닌 함께의 신. 생각의 정돈, 과거를 놓고 현재를 통다. 삶에 대한 태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 따뜻하게. 걷기 명상 움직임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라. 걷는다는 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품는 일이다. 실제로 수많은 의사 연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 뇌 건강노화연구소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간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의 노인은 평균 3.7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90세 이후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늦은 시작은 결코 의미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기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해치고 무리한 활동은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객세를 선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걷기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 그저 걷기만 해도 건강해질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객세를 넘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는 단순한 운동으로서의 걷기가 아니라 삶의 의식이 담긴 걷기, 곧 걷기 명상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걷는 동안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며 발바닥의 감각, 바람의 움직임,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걷기 명상은 몸을 위한 운동이자 마음을 위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걷기 명상이지는 세 가지 치유의 신. 이제 걷기 명상이 왜 그토록 강력한 잠수의 비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육 손실 예방. 몸의 줄기를 사면이다. 걷기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근육 손실 속도가 6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전신의 근육이 자극되며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수월해지고 넘어질 확률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2. 면역력 향상. 세포들이 기운을 되찾다. 걷기와 함께 깊은 호흡을 병행하면 면역력이 평균 48%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박을 자연스럽게 자극해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하며 몸속 독소 배출을 돕는 림프순환도 촉진됩니다. 3. 뇌 기능 강화. 생각이 맑아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다.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는 걷기 명상이 치매 위험을 무려 53% 낮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는 동안 뇌로 향하는 참유가 증가하고 자연의 이미지 나무, 꽃, 햇살, 하늘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시각 정보를 넘어서 감정, 회상, 몰입의 회로를 활성화시키며 뇌의 신경가소섬을 증가시킵니다. 걷기 명상이 마음에 주는 놀라운 안정감. 걷기 명상이 진타는 정신건강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걷기 명상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 그룹은 우울증 개선율이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걷기를 통해 엔돌핀 수치가 상승하고 자연 속에서의 시각적 탐험함, 즉 푸른 잎사귀, 고요한 바람, 따스한 햇살이 뇌의 불안 회로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을 관찰하며 걷는 지니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다. 심리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 속에 침전된 정신이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되지요. 천재와 걷는 길, 바람과 함께한 아침 일상 속 장수의 길.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손자와 같이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활기차요. 숨도 깊어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져요. 이처럼 걷기 명상은 단지 운동이 아닌 삶의 품격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증가하며 면역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좋은 걷기 명상,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잠수 비결 2번째 습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걷기 명상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에 대한 철학, 즉 딕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천한 일이 아니라 세포를 위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중 소통 밥상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 혼자 먹는 밥은 배를 채우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함께 먹는 밥은 음식이 아니라 관계를 삼키는 일이다. 걷기 명상이 몸과 마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2번째 비결은 함께 먹는 식사, 즉 식사 중 소통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밥을 나누면 마음도 따뜻해진다.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밥맛이 더 좋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무려 4.2년이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의 양 때문이 아니다. 식사 중 일어나는 정서적 교감과 뇌 자극이 신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동안 말을 주고받고 표정을 교환하며 눈을 마주치는 모든 행위는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곧 면역세포의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의 회복으로 이어지지요. 뇌를 깨우는 밥상 식탁 위의 대화가 기억을 지킨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발생률은 2.7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밥이 지속될수록 뇌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이 약화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식사 중 재화,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삶의 자극제입니다. 실제로 기억력 감소 예방 효과가 4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식사 중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뇌의 언어 회로, 감정 회로, 기억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 속인 추억, 감정, 기획, 웃음, 걱정까지 수많은 정보가 오가 이것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찬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었는데 이웃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 밥도 따뜻하고 국물도 있고 이야기꽃도 피고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식사 중 소통은 식탁을 넘어 삶의 외로움을 지우고 관계의 끈을 잇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이때 나누는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높여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도관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고 식후 혈압도 안정되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건강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유전자의 노화를 늦추는 식사의 기적.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함께 먹는 식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노화 유전자까지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 특히 텔로미어, 길이의 손실 속도가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텔로미어란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유전적 시기와도 같은 것인데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그 손실이 느려지고 노화가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즉, 즐거운 식사, 따뜻한 대화, 정기적인 만남은 그 자체로 잠수 유전자를 띄우는 자연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TV와 혼밥보다 이웃과 국 한 그릇이 낫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몸의 배는 채울지 몰라도 마음의 허기는 커져만 갑니다. 반면 이웃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은 작은 국 한 그릇에도 온기가 돌고 삶의 활력이 불어넣어집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울림은 잠수의 비결이자 인간다움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식탁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다음 장에서 풀어볼 세 번째 잠수의 비결 관계의 온기와 대화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된다면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두뇌 훈련 생가지 연모드 매일 말티는 습관. 뇌는 써야 산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마르는 식물과 같다. 겉이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식사 중 소통으로 정서의 허기를 채웠다면 이제 우리가 다다를 세 번째 비결은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깨어있게 하는 습관, 곧 두뇌 훈련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다, 학문적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배움의 자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호기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의 작은 학습이 뇌를 보호한다.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이가 드니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러한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작은 활동일지라도 지속적인 두뇌 자극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한 국제 뇌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두뇌 훈련 활동을 실천한 고령자들의 치매 발병 위험은 73%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입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의 신경세포 생성을 유도하고 기억 회로의 밀도를 높이며 인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취미는 뇌의 새싹을 틔운다. 두뇌 훈련이란 단지 책상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더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일, 악기를 배우는 일, 외국어 한마디씩 익혀보는 일. 이러한 도전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하는 뇌 생리학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 기존에 고정된 회로를 넘어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회로 형성은 단지 지역뿐 아니라 잠재 지역의 저장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두뇌 자극은 수면의 질도 높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뇌 활동이 수면의 질을 34%나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피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억의 정리, 감정의 조절, 신체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 후에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수면 중 신경회로 재배열이 더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뇌는 단순히 기억 저장소에서 벗어나 생기 있는 창조기관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움에서 살아난다. 나는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해. 별다른 변화가 없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제와 다른 단어 하나를 써보고 다른 손으로 양치를 해보고 처음 듣는 노래를 찾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자극은 뇌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뇌 훈련의 종합적 효과. 이제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두뇌 훈련의 종합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 73% 감소, 신경세포 생성 58% 증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 45% 감소, 수면질 34% 향상, 전반적 건강 상태 41% 향상. 이러한 수치는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해온 수많은 객수인들의 삶에서 입증된 생명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10분씩 짧은 글쓰기를 실천해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며 느낀 점을 한두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기억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림, 음악, 외국어, 퍼즐, 요리,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처음 해보는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시 한 구절, 짧은 동화, 혹은 신문 기사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말로 전달하는 것, 뒤로 듣는 것. 이 모든 감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는 더욱 활력을 얻습니다. 오늘 뇌에 말을 걸었습니까? 삶의 승진은 몸이 움직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질문을 품고 뇌가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우리를 다음 비결로 이끌어줍니다. 잠시의 네 번째 비결, 과거를 놓고 현재를 걷는 정신적 유연성. 즉,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웃음 요가, 마음을 열면 건강도 열린다. 웃음은 가장 강력한 약이자 가장 저렴한 치료제이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웃음을 지려오니까. 우리는 웃을 때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웃음은 몸 전체의 생리작용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웃음 요가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신치유의 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웃음도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억지로 웃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이 나이에 웃음 운동이라니 조금은 부끄럽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독초의과대학의 연구팀은 하루 15분씩 웃음 요가를 실천한 고령자들의 평균 수명이 6.3년 연장되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심리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웃음 요가는 무엇입니다? 웃음 요가는 단순히 웃는 운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호흡법과 결합하여 수행하는 심신 운동입니다.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하하하 하고 웃어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점은 억지로 웃는 것조차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 심리적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요가의 과학적 효과 1. 면역력 63% 상승. 웃을 때 우리 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이는 꽃감염 예방, 염증 감소, 질병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2. 스트레스 호르몬 48% 감소. 웃음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며 대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 행복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3. 수면 질 37% 개선. 웃음은 신체적 긴장을 풀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어 보다 짙고 자연스러운 수면 상태로 유도합니다. 4. 통증 완화 45%.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 통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웃음 요가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억지로 먹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먹는 흉내를 내는 게 민망하지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로 바꾸십니다. 이제 하루라도 안 웃으면 몸이 찌뿌듯해요. 같이 웃다 보니 기분도 밝아지고 통증도 줄었어요. 웃음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웃고 눈을 마주치며 공감하는 그 순간, 심리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이 2배로 커집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웃음 요가의 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5분, 아침 혹은 저녁으로 정해봅니다. 거울 앞에서 하하하, 호호호를 10번씩 반복하며 웃어보세요. 의식적인 웃음 플러스 깊은 호흡을 병행합니다. 웃고 난 후, 귀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웃는 상황을 연출해봅니다. 유쾌한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유머 영상을 보며 실제 웃음을 유도해도 좋습니다. 웃음 친구를 만드세요. 이웃, 가족, 동아리, 정로단 등에서 함께 웃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내면의 햇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웃지 않게 됩니다. 걱정이 많고 몸이 무겁고 삶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나은 효과를 주며 돈이 들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됩니다. 한숨 쉬면 잠들어 있는 동안 회복되는 생명력.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준비를 한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 그리고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 8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직치와 득칙성, 즉 황금 수면을 실천하는 나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다. 할머니가 밤마다 자주 깨시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라. 낮잠은 오래 주무시는데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지요? 사실 수면의 질은 80세 이후의 수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수면의 질이 곧 노화 속도와 직결된다는 발표를 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 수면이란 단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즉 신체의 생체 시기를 안정시키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평균 수면이 8.2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잠이 그렇게 중요할까? 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피로 회복 때문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심리적 정비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뇌의 독소 제거. 잠을 자는 동안 뇌 안에서는 글린페트 시스템가 활성화되며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미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로 인해 치매 발병 위험이 6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수면 중 면역세포는 낮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면역 시스템은 58%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 깊은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당뇨병 발병률을 32%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 예방 효과. 체내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활동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제거하게 하여
암 발생률을 19%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지요.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8시간 자는데 왜 피곤할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깊은 수면이 아닌 얕은 수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은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건강히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복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세포 재생과 면역 강화, 기억 정리와 감정 조절 인지 기능 향상, 잔여 신종 등용 회복 혈압 안정과 심장 건강 유지, 수면의 질을 높이는 5가지 실천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약도, 지지도 필요 없는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생체 시대를 고정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일정지저 깊은 잠이 유도됩니다.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TV, 차량이 등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차분한 음악이나 독서로 전환합니다. 낮 동안 햇빛 쬐기.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조정하며 밤에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하게 도와줍니다. 카페인, 술, 단익 음식 줄이기. 특히 오후 늦게 섭취한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 변동이 심한 음식은 잠을 얕게 만듭니다. 자기 전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차분한 마음은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감사수면 명상도 추천됩니다. 잠은 인생의 쉼터이자 생명의 쉼터.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은 감정을 정리하며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세포는 다시 태어납니다. 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잠들고 다음 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들이 객세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이제 우리는 5가지 잠수의 비결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걷기 명상문과 마음을 일으키는 첫 발걸음. 식사 중 소통 밥상 위에서 피어나는 정서의 회복. 두뇌 훈련 생각의 물줄기를 계속 흐르게 하는 습관. 웃음 요가 마음을 열어 몸을 치료하는 미소의 신. 황금 수면 잠들어 있는 동안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기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철학. 잠은 지키 쉬는 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황금 수면의 효과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억이 정리되며 감정이 다듬어지고 심장과 장기들이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습니다. 황금 수면을 위한 5가지 실천 요령.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수면 습관을 추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므로 실수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전환해보세요. 18에서 22도의 안정된 온도 유지. 체온이 적절히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위장 활동이 활발하면 수면이 얕아지므로 가볍고 따뜻한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짧은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낮잠이 길어질수록 밤에 수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단순히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전신 면역을 띄우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혈당과 체중까지 관리하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기억력은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잠든 사이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잠재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이 좋으면 기억력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전신의 염증을 낮추며 체내 호르몬을 균형 있게 조절해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지 하루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의 모든 활력을 준비하는 신비한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5가지 습관 그 위대한 시작.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살고 객실까지 잠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특별한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걷기 명상문과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시작. 식사 전 소금 따뜻한 밥상에서 튀어나는 정서적 회복. 두뇌 훈련 생각을 움직이는 힘, 기억을 지키는 습관. 웃음 요가 삶을 가볍게, 면역을 단단하게. 황금 수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치유의 시간. 이 습관들은 모두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꼭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히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한 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걷기 5분, 함께 먹는 한 끼, 신문 한 장 읽기, 웃음 한 번, 정해진 시간을 채치는 결국 내일의 나를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초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는 저에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전환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댓글에 진심이 담긴 하트와 응원으로 답하겠습니다. 감사와 축복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객실을 살아낸 사람들의 인생 태도, 즉 내일의 축복처럼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